네, 안녕하세요. 송기술사입니다. 토픽별 산림기술사 기출문제 해설 제3편 산림 경영 및 정책. 이번 시간은 12강 2교시입니다. 토픽 116번 목재 수급 통계에 관련한 용어입니다. 113회 1교시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 목재 수급 실적, 목재 자급률, 원목 수급 실적, 원목 자급률, 목재 공급량과 목재 수요량입니다. 목재 수급 실적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수급된 목재 양을 입방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목재 자급률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수급된 목재 중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의 비율을 퍼센트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원목 수급 실적은 목재 수급량 중 펄프나 보드용 등 목제품을 제외하고 원목으로 수급된 양을 입방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원목 자급률은 목재 수급에서 원목으로 수급된 양 중 국내에서 생산된 원목의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목재 공급량과 목재 수요량은, 목재 공급량 입방은 국산 원목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과 목재 가공품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목재량을 말하며, 목재 수요량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원목과 목재 가공품 등을 원목으로 환산한 목재량을 말합니다. 이상한 내용은 임업통계연보 목재 수급 통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7번 산림 르네상스 추진 전략입니다. 129 1교시에서 산림 르네상스 추진 6대 전략을 묻는 질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비전으로는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 르네상스 시대 창출입니다. 목표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의 극대화입니다. 목재 작업률을 27년까지 25%로 높이고 산림복지 수혜를 3,2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국가 NDC 기여를 2030년까지 3,200만 톤으로 늘리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 르네상스 추진 6대 전략은 먼저 돈이 되는 경제 임업으로 실천 과제는 탄소 흡수 능력이 높은 기후대별 맞춤형 우수 조림 수종과 조림과 그리고 인도 등 인프라 확충과 선도 산림 경영단지 확대로 목재 작업률을 증대하고 국산 목재와 산림보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며 청정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 및 임산물 재배범을 확대합니다.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 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두 번째, 함께 가는 환경임업 전략은 이에 대한 실천 과제로 산림 보전 지풀제 도입과 산지 구분 체제의 합리적 개편, 미세먼지 열섬 현상 저감 등 쾌적한 정주를 위한 도시숲 정원의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달성 방안 전면 수정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삶에 깃든 사회임업은 이에 대한 실천 과제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다각화 제공, 숲 처방 및 국가 건강지원 정책과 연계된 산림치유 활성화, 산촌관광 활성화, 산림향 브랜드를 반영한 산촌진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인 산림재해 대응 보건 강화는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 ICT 기반 예방, 감시, 예측 제재 강화로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 산림재해 취약지역의 관리 강화 및 피해 조기 복구,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과학적인 보호와 복원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제인 산림을 국제협력 중추 사업화는 이에 대한 추진과제로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대표 전략 분야화, 탄소 중립을 위한 국내외 산림부분 기업 참여 ESG 활성화, 산림협력을 통한 남북 그린 대당트 추진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인 산림과학기술연구 촉진은 이에 관한 실천과제로 산림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인공위성과 빅데이터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실사고시 연구개발, 고객 중심의 산림과학 실현이 있습니다.
전략 지원 과제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속 정확한 법령 개정 및 규제 개혁,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필요 재원 마련, 산림 재해 대응 탄소 중립 관련 조직 강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 조직 문화 조성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 르네상스 추진 전략 2022년 산림청 자료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8번 산림 바이오 산업 활성화입니다. 120회 1교시에서 산림 생명 산업의 의미를 묻는 용어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산림 생명 산업의 의미를 보면 산림 생명 산업은 산림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미생물 등의 생물 자원을 생물공학 기술과 융합하여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림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경제적 자산으로 전환하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린 바이오 산업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은 630만 헥타르이며 산림에서 나오는 생물 자원은 국내 생명자원 바이오 산업계의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물의 원료로 쓰입니다. 하지만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발효, 2017년 국내에 발효되면서 생명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 개념이 정립되고 코로나19 이후 바이오 산업 및 관련 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부가 가치 산림 생명 자원을 활용한 소재 발굴, 산업화 과정 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국내 발효에 따라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외 생명자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이익 공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 생명자원을 활용한 대체 소재 발굴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 협약 CBD의 목적인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산림 생명 자원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활성화 방안을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먼저 산림 생명 자원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비전은 그린 바이오 산업을 견인하기 위한 산림 생명 자원 미래가치 창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로 산림 생명 자원 활용 기반 구축 및 산림 바이오 육성이 있습니다. 먼저 산림 생명 자원 확보에 2028년까지 253만 점을 확보하고 산림 바이오 성장 거점을 4개를 조성하며 원료 등재 원천 기술 확보로 40종을 확보할 목표로 하며 기술 이전 및 사업화로 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4대 추진 전략 및 12대 핵심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산림 생명자원 보존 관리 강화 및 이용 실태 분석 전략으로 이에 따른 핵심 과제는 유망 산림 생명자원 집중 확보 및 이용 기반 마련, 생물자원 분양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산림 생명자원 이용 실태 조사 및 잠재 시장 분석이 핵심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전략 과제인 산림 바이오 센터 조성 등 산업화 기반 구축에 대한 핵심 과제는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등 인프라 구축, 산림 바이오 센터 권역별 전략 사업화 추진, 산림 생명 산업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핵심 과제입니다.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산림 바이오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원천 기술 확보에 따른 핵심 과제는 산림 생명 산업 고기능성 소재 개발,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량 증식 효능 강화 연구, 품질 관리 및 바이오 산업화 핵심 기술 확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추진 전략인 산림 바이오 산업 기술 이전 등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산림 바이오 정보 활용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산업화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 산림 생명 분야 지식재산권 창출 및 기술 이전 지원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산림청 산림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19번 산림정책으로 K-포레스트입니다. 한국형 산림 뉴딜 전략입니다. 125회 1교시에서 K-포레스트 한국형 산림 뉴딜 전략 2020에서 2030의 비전, 목표, 4대 뉴모럴 전략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은 K-포레스트 추진계획은 산림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산림 분야 뉴딜 정책의 틀을 제시합니다. 비전 및 4대 뉴노멀 전략으로 비전은 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으로 숲으로 나아지는 살림살이, 숲과 함께 쓰는 새로운 미래를 슬로건으로 합니다. 목표는 연평균 2만 8천 명 고용 효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임업 R&D 및 산림생명산업 R&D의 애타, 그리고 생활권 산림교육 치유 참여로 2025년까지 연간 30만 명, 2030년까지 연간 50만 명을 확대하는 겁니다. 4대 뉴노멀 새로운 일상의 전략, 그리고 16대 추진과제는 먼저 4대 뉴노멀 전략으로 디지털 비대면 기술의 산림 분야 도입 전략에 따른 중점과제로 산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첨단 기술 접목한 산림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능형 산림 재해 관리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림 행정 및 산림 서비스 확대가 중점 과제입니다. 다음 전략 과제인 저성장시대 산림 산업 활력 촉진에 대한 중점 과제는 친환경 시장 개척으로 임산업 활성화, 도심권 숲을 활용한 생활 속 면역력 증진, 숲을 활용한 바이오 생명산업 관광 등 신산업 지원, 소외계층을 품는 공공일자리 및 산림형 사회적 경제일자리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 전략인 임업인의 소득 안정망 구축으로 경제림 육성단지 재편으로 경영구조 선진화, 산림소득정책 발굴로 임업인 소득보전, 산림, 임업 분야 세제 개편으로 산림경영 활성화, 임업경영 인지의 적정 규모화 등 경영구조 개선이 중점과제입니다. 다음 전략과제인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는 이에 따른 중점과제로 산림의 탄소흡수 감축 기능 증진으로 기후변화 대응, 국제사회와 그린연대로 K-포레스트 확산, 뉴 산림재해 대책으로 기후재난 피해 최소화, 자연과 공존을 위한 산림생태계 및 평화체계 구축이 중점 과제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 지원 과제로 먼저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R&D 추진, 산림 일자리 전문 교육 체계 구축, 산림산업 현장 지원을 위한 신규 통계 개발, 과감한 구조 조정으로 재원 마련이 지원 과제입니다. 이상은 산림청 K-포레스트 한국형 산림 뉴딜 전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120번 산림 측량학 관련해서 인분의 제적 추정입니다. 66회 3교시에서 인분 제적 측정 시 매목조사법, 72회 1교시에서 표준목법의 종류, 그리고 89회 2교시에서 인분의 제적을 측정하는 방법 중 표본조사법 중 층화추출법, 96회 4교시에서 표준목법은 인분의 제적을 추정하기 위한 평균 제적을 갖는 대표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대표목을 선정하는 방법인 당근법, 드라우트법, 우리입법, 하르트입법을 각각 설명하라. 99회 1교시에서 인분의 제적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각산정 표준지법, 114회 1교시에서 인분의 제적 추정 방법, 129회 3교시에서 표본점의 추출 방법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인분 제적 측정법의 종류를 보면 인목의 집단, 즉 인분 스탠드의 제적을 측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체로 다음에 소개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전리법은 100% 클로싱은 인분을 구성하는 인목 개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인분 제적 측정법과 전리법의 상관관계입니다. 전리법은 매목조사법, 매목목측법, 제적표를 이용하는 방법,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표본조사법에도 똑같이 매목조사법, 매목목측법, 제적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법, 표본조사법, 목측법이 있습니다. 다음 표본조사법은 표본점을 추출하고 이것을 측정하여 전 인분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목측법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목측하는 것으로 계략의 수치 값을
얻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간접적 추정 방법입니다. 목축법에 의할 때는 목축 제적과 실측 제적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 비추정법에 의한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이 방법은 최근 여러 나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각 측정 방법에 대한 개통적 배열은 앞의 그림과 같습니다. 앞에 인분 제적 측정 방법과 전리법의 상관관계의 그림과 같습니다. 전리법은 전 인목을 한 나무도 남기지 않고 조사 측정하여 인분 제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종, 형상, 품질 및 이용률과 같은 인자들의 개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밀한 방법이지만 시간, 노력 및 경비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밀을 요하는 실험이나 연구조사, 소구역 및 소구역의 인분 또는 산림에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리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목조사법에는 각 인목에 대하여 제적을 측정하는 경우와 직경만을 측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정밀을 요할 때 적용되고 그 밖에 후자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목조사라 하면 각 인목에 대하여 직경만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측법은 하나하나의 인목에 대하여 일일이 목측에 의하여 제적을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시간과 경비를 적게 들여서 인목이 가지는 개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제적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적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직경 및 수고 등을 직접 측정하거나 목축한 다음 그 결과로 제적을 산출할 때 제적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사용되는 제적표는 인목 제적표입니다. 다음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중에서 찍은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현지에서 일일이 측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사진에서 필요한 자료를 측정하여 인분 제적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수학표를 이용하는 방법은 수학표가 있으면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수학표는 5년 간격으로 만들어지므로 5년마다 인분 제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수학표는 지위 또는 지위지수별로 만들고 있으므로 수학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구하고자 하는 인분의 임령과 지위 또는 지위지수를 결정하면 수학표에서 쉽게 인분 제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매목조사법입니다. 매목조사법이란 전림법에서 각 인목의 흉고직경만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매목직경조사법이라 불러야 합니다. 매목조사는 기장자 1명, 측정자 1, 2명의 한두 명의 한 조로 측정을 합니다. 측정은 1.2m 흉고직경을 윤척 또는 직경 테이프로 사용 2cm 관력으로 측정합니다. 측정자가 읽는 측정치를 기입할 때는 오기를 피하기 위해 기장자가 복창을 하고 측정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교대하여 부르도록 합니다. 직경을 측정할 때 6cm 미만의 인목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측정자의 진행은 등고선 방향으로 왕복하는 것이 필요가 적습니다. 측정자는 이중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측정이 끝난 인목에 낫 등으로 표시를 하여 둡니다. 측정 분수를 기록하는데 측정 번수를 기록하는데 정자가 사용됩니다. 매목조사 시 주의사항으로 수간이 흉고 이하에서 분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기된 수간 하나하나에 대하여 측정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과대치를 가져오므로 좀 높은 곳을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서로 교대하여 측정치를 부르도록 합니다. 수종이 상이할 때에는 수종을 먼저 부른 다음 직경을 불러야 하며 기장자의 복창이 끝난 다음 다른 나무를 측정합니다. 기장자는 항상 측정자를 감독해야 합니다. 다음 표준목법입니다. 앞에 설명한 매목조사에 있어서는 전인목의 흉고직경만을 측정하지만 표준목법에서는 인분의 제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평균목을 선정하게 됩니다. 표준목이란 인분 제적을 총본수로 나눈 평균 제적을 가지는 나무를 말하는데 미지의 인분 제적을 추정할 때 그 평균 제적을 가지는 나무를 선정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도 합니다. 표준목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당근법으로
전 인분을 한 개의 급 클래스로 취급하여 단 한 개의 표준목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인분을 한 개의 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간편하여 많이 쓰입니다. 인분과 형상고 h 곱하기 f가 균일한 인분에 많이 사용됩니다. 식에서 V는 전체 인분의 제적, 그리고 V-는 표준목의 제적, N은 전 인분의 인목분수를 말합니다. 다음 드라우트 법입니다. 각 직경급을 대상으로 하여 표준목을 선정합니다. 표준목을 선정할 때에는 먼저 전체에서 몇 번의 표준목을 선정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 각 직경급의 본수에 따라 비례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인목번수 200분 중에서 몇 분 중에서 10분의 표준목을 선정한다고 하면 100분의 10의 비임으로 어떤 직경급의 분수가 15번이면 100분의 10 곱하기 15, 0.75번, 즉 1번의 경급을 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정된 표준목의 수를 처음 계산한 대로 10번이 되도록 하며 선정된 표준목의 제적을 측정하여 인분 제적을 추정합니다. 식에서 V는 전체 인분의 제적, V는 표준목의 제적 합계, N은 전 인분의 인목분수, N은 표준목수를 말합니다. 다음 우리법은 전 인목의 그루수가 같은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에서 같은 수의 표준목을 선정하여 인목 제적을 구합니다. 전 인목의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본수를 동일하게 한 다음 각 계급에서 같은 수의 표준목을 선정하여 인분의 제적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계급수를 애정하여 전 인목 본수를 계급수로 나누어서 각 계급의 본수로 합니다. 따라서 각 계급의 인목 본수는 동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계급수와 계급에 대한 본수가 결정되면 표준목을 배당하게 되는데 표준목 수는 계급에 대한 배수로 하여 각 계급에서 동일수의 표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에서 V는 전체 인분의 제적, V는 표준목의 제적 합계, G는 인분의 흰고 단면적 합계, 그리고 소문자 G는 표준목의 흰고 단면적 합계가 됩니다. 하르티법은 우리는 각 계급의 본수를 동일하게 하였으나 하르티는 각 계급의 흰고 단면적을 동일하게 합니다. 먼저 계급수를 정하고 전체 흰고 단면적 합계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계급수로 나누어서 각 계급의 흰고 단면적 합계로 합니다. 표준목법 중 단급법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지만 결과가 나쁘고 이에 비해 하르티법은 계산은 복잡하지만 정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각 계급의 흰고 단면적을 같게 한 것으로서 계산이 복잡하지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에서 V는 전체 인분의 제적, 소문자 V는 표준목의 제적 합계, 대문자 G는 인분의 흰고 단면적 합계, 소문자 G는 흰고목의 흰고 단면적 합계를 나타냅니다. 다음 표준지조사법은 인분 안에서 일정한 면적의 입지를 선정하여 그 제적을 조사 후 면적 비율에 의해 전체 인분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으로 원형 표준지법, 대상 표준지법, 각산정 표준지법이 있습니다. 먼저 원형 표준지법은 길이 3m의 포를 가지고 일정 거리마다 폴에 1단을 쥐고 팔을 수평으로 올려 몸을 중심으로 1회전할 때 폴의 끝이 그리는 원주 내에 있는 이목을 전부 측정하는 것으로서 원의 면적은 팔의 길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40개가 1헥타르로 됩니다. 이 방법을 산림조사에 적용할 때는 일정한 방향으로 20에서 25보 간격으로 한 개씩 측정하면서 잎내를 돌아다니며 측정하면 됩니다. 동일 잎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대상 표준지법은 대상 벨트로 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이며 임지를 일정 간격으로 나눈 다음 그 선을 중심으로 하거나 분할선 간의 중심선으로 이 선의 양측의 일정 간격, 예를 들어 5m 또는 10m씩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조사 면적을 측정하기 위하여 중심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물론
중심선의 직각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취해 주어야 합니다. 즉 중심선의 간승 또는 테이프를 놓고 일정 길이의 포를 가지고 경계 내에 들어가는지를 대조하며 체크하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나라에서 대구역의 산림조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산정 표준지법은 비터리히가 1948년도에 공표한 것인데, 이 방법은 표본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플로레스 샘플링이라고 불립니다. 인분 제적은 V는 GHF, KNHF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식에서 전체 인분의 제적은 V는 전체 인분의 제적을 말하고 G는 인분의 흉고 단면적 합 K 곱하기 N입니다. K는 릴라스코프로 측정한 단면적 개수, N은 인목의 본수, H는 인분의 평균수고 F는 인분 형수를 말합니다. 인분의 흉고 단면적 합계의 G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릴라스코프이며 이것을 측정한 단면적 개수 K와 인목의 본수 N의 곱으로 구합니다. 각산정 표준지법이란 표준지 없이 인분 제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릴라스코프를 이용하여 인분 내에서 어느 정점을 중심으로 해 주위의 인목을 일정한 시각으로 시준, 그 시각보다 크게 보이는 인목 본수를 세어 이 본수에다가 이때 사용한 시각의 크기에 따른 정수를 곱해 단위 면적당 인분의 흉분 단면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릴라스코프를 사용하여 단면적 합계를 구할 때 생기는 오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측정 누락입니다. 대상 수간이 타 수간에 가려져서 생기는 것으로 측정 시는 이와 같은 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간으로부터의 거리를 유지시켜 이동, 시준하도록 합니다. 셀 것인가 확실히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간으로부터의 거리와 수간 직경을 측정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단면적 개수에 의해 생긴 오차, 즉 인목 분수가 많다든가 하여 세는데 오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인목 분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단면적 개수로 측정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점에서 10에서 20번 정도가 될 수 있는 개수를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각산정 표준지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포틀레스 샘플링이라고 하며 릴라스코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표본점 형태로서 주로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목 축적 조사를 위해 흉고 단면적 상수 BAF, 베셀 에리어 팩터를 이용합니다. 현장에서 표본점의 경계를 구해 갈 필요는 없지만 경사가 심하고 하층 지층이 우거진 산림에서 인목의 흉고 부위를 시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준지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분의 제적 측정 시 면목 조사를 하지 않고 인분의 흉고 단면적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분의 흉고 단면적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릴라스코프를 이용하는데 구르센 바우 릴라스코프, 스피겔라 스코프, 프리즘 릴라스코프 등을 이용합니다. 표본조사법의 표본점 추출 방법입니다. 표본점, 표준지의 단위와 크기가 결정되면 표본점을 추출하게 됩니다. 표본점의 추출은 이무추출법, 개통적 추출법, 층화추출법, 부차 추출법, 이중추출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이무추출법은 표본을 추출하는 모집단인 인분을 표본 단위와 같은 크기로 구분한 후 리스트에서 난수표 또는 난수기에 의하여 임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개통적 추출법은 우리나라 국가산림 자원조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표본점 설계 방법입니다. 대규모적인 조사일 경우 임무 추출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어 불편하기 때문에 측정자가 추출 대상에 대해 일정한 개통을 정해 표본을 추출합니다. 개통적 추출에서 표본점 간의 거리 간격 D는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A를 N으로 나눈 루트 제곱근에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루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합니다. 식에서 D는 표본점 간의 거리 간격, A는 이마 면적, N은 표본점의 크기, 표본점의 추출 개수를 나타냅니다.
임상도에 같은 축적을 갖는 격자를 만들고 그 교점을 전부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다음 층화추출법은 수종 또는 연령 등과 같이 동질적인 구성요소에 의해 인분을 몇 개로 나누고 층화, 모집단을 층으로 나눕니다. 구분된 각 인분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인분의 구성은 대단히 복잡하며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인분을 몇 개로 구분하여 각 구분된 인분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와 같이 인분을 몇 개로 구분하는 것을 층화라고 하며 층화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층화추출법이라고 합니다. 층화를 할 때에는 구성요소를 동질적인 것으로 하여하며 수종, 영급, 경급별, 수감밀도를 층화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림은 임의추출법을 나타냅니다. 임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계통적 추출법은 계통으로 추출합니다. 그리고 층화추출법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층화로 추출합니다. 부차 추출법입니다. 조사 단위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그 비용이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될 때 모집단을 여러 개의 집단 클러스터로 나누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추출한 후 추출된 집단에서 다시 표본점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2단 추출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이중 추출법입니다. 이중 추출법은 항공사진을 병용한 표본조사에서 사용됩니다. 항공사진을 병용하는 표본조사에서 사용하며 항공조사와 지상조사를 병행합니다. 몇 개의 표본점을 추출하여 지상조사 측정치와 사진장의 측정치와의 회귀 개수를 구하며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회귀 추정법을 적용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개정 산림 측정학 108쪽과 120쪽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강 2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